안녕하십니까. 공작간 TV 그레이트 게임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대한민국 곳곳의 국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이 노동, 교육, 또 연금 개혁과 아울러서 이 기민한 정부, 작지만 강한 정부를 추진하신다고 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첨언하고자 합니다. 지금 작고 기민한 정부, 영어로 하면은 exile 혹은 exile administration 혹은 exile government 이런 식의 표현이 갈 수 있는데, 이 AGILE, exile 혹은 exile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는요, 기민하다는 뜻입니다. 기민, 기동성이 매우 민첩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러자면은요, 공무원의 절대 수요를 줄여야 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이번에 불문율인데, 이러한 대통령께서 연금 또 노동 교육 개혁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이 집권당이라 하는 곳에서 이 대통령의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게끔 보좌하는 그런 소리가 거의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예? 지금 무슨 뭐 대표인지 최고인지 뭐 진짜 같지도 않은 그 자리 놓고 지금 저렇게 바보짓들 하고 있는데요. 다시금 제가 말씀 올리지만 국민 여러분들, 저 여의도 저 수준 낮은 저 강아지들 있죠? 저 쓰레기만도 못한 저것들, 저런 그 말장난과 저것들의 그 광분에 대해서 1점도 신경도 쓰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은요, 현재 여의도에 있는 300마리의 쓰레기들, 또 그 쓰레기를 보좌하고 있는 3,000명의 쓰레기들 다 몰아내서 파기시킨다 하더라도요, 대한민국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런 그 3대 개혁을 추진하시고자 하는데 기민한 정부를 만들고자 해요. 자,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요, 우리 헌법 제7조에 보면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서 보장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공무원사에서 뭐가 있죠? 전공노라는 게 있죠. 전국 공무원 노조라는 거. 자, 행안부가 주관이 되든 국무총리실이 주관이 되든 이거 전국 공무원 노조 때려잡아야 됩니다. 이제 표현을 갖다 제가 때려잡는다고 하는데 반드시 척결, 뿌리 뽑아야 되고요. 그 발본색원에서 잔뿌리 하나 남기짐 없이 다 제거해야 됩니다. 지금 공무원은요, 국민이 내주시는 그 혈세, 국민의 피땀 흘린 결과물을 받아먹고 얻어먹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죠? 국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아니 어디 건방지게 노조를 만들고, 예? 민노총 흉내냅니까 지금? 그런데 벌써 전공노가 만들어진 지가 꽤 됐습니다. 온갖 군데 지금 그런 공무원 노조가 만들어졌는데요, 이거 어불성설해요. 말이 되지가 않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국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무례하고 건방지기 짝이 없게 노조를 설립을 해요? 어떻게 공직이 노조가 결성이 됩니까? 공직자들도 노동을 하기 때문에 노조를 만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공무원 시험 보고 공무원 됐죠? 여러분들의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지금 노량진에서 고군부터 하고 있는 젊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20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연금이 나오고 인생 후반부에 별로 땀 흘리지 않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바로 그 직장이 신의 직장 공무원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무원 되고자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들 하는 일에 비해서 숫자가 너무 많죠. 그리고 최근에 공무원들 뭐합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외주 주죠, 외주. 무슨 위원회 어디다 주고 어디다 뭐 하청 줘서 하나 못하나 감독만 하잖아요. 아니 그런 공무원 누구나 다 하죠. 그따위 공무원 할 건데 뭐하라고 시험 보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갑니까? 제가 보건대는요, 우리나라 공직사회는요, 작게는 50%, 좀 많게는 한 85% 정도는 제거해서 거품을 걷어내야 돼요. 그리고요, 그 공직에 앉아서 그 맨날 먹고 놀고 자고 쉬고 이러는 인간들 있죠.
땀 흘려서 일하는 일터로 내몰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나라가 보다 더 기술 강국, 과학 강국, 문화 강국이 될 수 있어요. 아니, 공직에 앉아가지고 일 안 해요. 제가 구체적인 제 경험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제가요, 국가정보원에서 퇴직을 하고 나서 뭐 어디 서류 낼 게 있어가지고 무슨 증명서 하나, 가족관계 증명인가 뭐 주민등록 등본인가 떼러 갔는데 제가 늘상 제가 안전기획부 시절에 아침 6시면 우리가 업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4시 반 기상해서 5시에 차 몰고 나가가지고 회사 앞에 도착해서 그때는 우리 쫄병들은 우리 그 바운더리 안에 차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공영주차장에 오더니 참 힘겹게 구걸하다시피 해서 차 대놓고 그러고 이제 들어가면 아침 6시나 6시 10분 정도면 아침 일과가 시작이 돼요.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그런 공작권 생활하다 나왔는데 동사무소에 제가 늦었다고 생각하고 8시쯤 갔습니다. 업무를 안 하면 어떡하지? 걱정을 좀 하면서 가서 증명서 띄라 그랬더니 일 안 하니까 9시 넘어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담당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일을 안 합니까? 그랬더니 시스템적으로 그게 안 되고요. 뭐 이러면서 이러저러 변명을 대요. 자, 그러면 그런 데서 일하는 자들도 20년 넘어가면 연금 받는데 좀 어떻게 불공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 같은 그 국가의 그 특수직 공무원은요, 물론 저 같은 사람이 그 일반화 시켜서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아니 국가 명을 받고 유서 쓰고 다니면서 일했던 자는 그래 20년 지나서 받는 그 연금이라는 게 그 동사무소, 시청, 구청 이런 데서 일하는 자들과 똑같이 받는다고 하면 그거 말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 그 군인들 연금이 좋다고 하는데 군인들도 군인 나름이죠. 평생을 특수부대에서 뼈거리 닳도록 일하는 우리 그 전사들한테 아니 그냥 무슨 정훈장교 하면서 부관보직 받아가면서 전방 지휘관 생활 한 번 안 해보고서도 이렇게 승승장구 해가지고 장관까지 가고 뭐 이런 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 전투병가에 그 특수요원들도 똑같이 받습니까? 전 이건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지금 연금, 노동, 교육 이 세 분야를 대통령께서 자기가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개혁을 하고자 해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기민한 정부예요. 작고 강한 정부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대통령께 주문합니다. 대통령님, 그 인원들 줄이시고 기민한 조직 되려면 무슨 군사를 빼시고 아주 날렵한 몸을 가진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1차적으로 국가정보원부터 때려잡으십시오. 국가정보원에서요, 군사를 빼기 좋습니다. 그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그런 인간들 많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기획조정실, 총무부 이런데요. 지금의 인원 10%만 있어도 됩니다. 90% 다 날리십시오. 김기현 원장님도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정보비서관실 이런 데 있죠. 그거 왜 이렇게 수십 명씩 둡니까? 정보비서관실이요. 10명 미만으로 운영하십시오. 내지는 대여섯 명만 있어도 됩니다. 그 아주 쓸모없이 비대전 조직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정원안에 같은 경우 대북전략국 문재인이가 김정은한테 건네진 USB를 최종 편집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런 곳은요, 대북 심리전 전단을 확장시키고요, 일체 그런 그 전략이다 나발이 이런 거 헛소리 하는 놈들 있죠, 전부 다 제거해서 없애버리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그 우리 국내 조정관도 있었어요. 이권 개입하고 재산 증식하고 또 애들 자녀들 취업 청탁하면서 그 각각 그 일반 기업이 됐던 정부 다른 행정기관이 됐던 그런데 그 인사에 개입해서 뒷구녕으로 돈 받아먹고 그랬던 그 아주 부주의한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었어요. 거기에 해당하는 건요, 그야말로 이순신 장군이 그 칼에 새긴 것처럼요, 그냥 그 칼을 뽑아서 정말 핏물이 강을 이룬다 할지라도 다 베내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요, 국가정보원에서 정말 최소화시켜서 슬림하게 그렇게 조직을 갖다 정비하잖아요.
나머지 행정부처 인원 잘라내고 감축하는 거 일도 아니에요. 아니, 대통령 휘하에 있는 국가 전체 공무원들 조직 중에서 국가정보조직인 국가정보원, 여기만큼 세고 억센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부터 쳐내시라고요. 예? 국가정보원부터 쳐내셔가지고 작고 강하고 그야말로 기민한 억자일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억자일 거버먼트, 이거를 만들어내시면 돼요. 그러면요,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요, 미국의 어떤 한 주에 제가 그 회사를 설립하고 제품 등록을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요. 자, 한국을 생각했던 거죠, 저는. 그리고 거기 가면은 많이 복잡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날 등록할 비용으로 한 8,000불 정도를 일단 가방에 챙기고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직원이 아주 미소로 대하면서 필요한 서식을 3장을 주고 그것을 전부 다 채워 넣으라고 하더니만 제품 등록까지 해가지고 120불 주고 다 마무리였어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 주정부가요, 벌어들이는 돈이나 예산 규모는 대한민국 서울시보다 더 큽니다. 자, 그만큼 큰 예산을 만지고 큰 돈을 움직이는 곳인데도요, 제가 사무실 가서 봤더니 그 국인데요, 몇 명 없어요. 몇 명 없어요, 진짜. 그래서 야, 이거 정말로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곳이 이곳인가 보구나,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지금 동사무소니 시청이니 구청이니 한번 가보십시오. 그 뭐 자동차 뭐 주차 위반 그 단속한다고 그런 사람들 뽑아가지고 또 하청 주고 돌리죠. 예? 또 쓸데없이 또 문재인 정부 동안 또 몇십만 명을 또 지원을 해가지고 공무원들 받았어요. 그러면 그 공직자들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그 사람은 연금까지 챙겨야 됩니다. 그러면요, 국민의 세금이 터무니없이 유출됩니다. 왜 그렇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합니까? 따라서 지금 웬만한 데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는요, 눈 질끈 감으시고 절반 걷어낸다고 생각하세요. 최소 절반, 가능하면 60, 70% 정도 국가 공무원들 걷어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거품을 다 도려내시고, 아니, 윤석열 대통령님 다음번에 또 대통령 하러 나오실 거 아니잖아요. 당인지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욕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뼈와 살을 깎는 그 고통을 우리는 참아내야 됩니다. 참아내야 됩니다. 따라서 작고 날렵하고 효율적인 능률적인 정부, 억자일 거버먼트, 억자일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것을 추구하신다면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조금만 참고해 주시고 과감하게 개혁 작업을 해 가시는 과정에서 인원들부터 도려내십시오. 도려내시고 창업을 하도록 기업이 더욱더 많은 분야에서 창업하고 또 인원을 고용하고 그렇게 해서 선순환 구조로 경제가 돌아가서 그렇게 만들어셔야죠. 지금요, 우리 그 국영기업체 갖고 있는 빚이 얼마예요? 2,000조라는 거 아니에요? 2,000조. 응? 정부 단위에서 갖고 있는 게 1,000조인데 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 다 합쳐서 1,000조인데 이거보다 2배 많은 걸 국영기업체에서 지고 있는데요. 국영기업체 조직도요, 한 10%에서 20%만 남기고요, 한 80에서 90%는 다 날려도 됩니다. 그래야지만 적자의 허덕이는 국영기업체가 안 나와요. 지금요, 그 국영기업체 직원들 그 상여금 주려고 월급 주려고 은행에서 돈 빌려다가 돌려막기 하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 왜 그런 거 둬야 됩니까? 표 떨어진다고요. 표 떨어지면 어때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잖아요. 국민의힘당조차도 여당이 아니에요. 대통령, 당신을 보좌할 수 있는 인원들은 국민의힘당이 아니에요. 윤석열을 보좌하고 윤석열 대통령 행정부를 지켜낼 자들은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의 정당을 새로 만드십시오. 이번에도 보십시오. 뭐 당대표니 당 최고위 만든다고 뽑는다고 하는데 거기 그 일 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요?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떨어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안철수, 김기현보다 강신업 변호사가 100배 낫지. 어디다 대고 천하람이나 이런 것들하고 비교를 해요. 그러면 강신업 변호사 낸 4천만 원도 그냥
꿀떡하고서 돌려주지도 않고 있다면서요. 아니 그리고 전투하는 우리 김세희 또 신혜한선은 신혜식이 이런 그 우파 유튜버들만큼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서 노력했던 사람이 얼마나 더 있어요. 그런데 아니 광화문 아스팔트에 단 한 번도 나와보지 않았던 국민의힘당 의원 당신 같은 사람들이 신혜식, 김세희, 강신업이를 떨어뜨려. 저런 것들은요 대통령께서 반드시 올바로 아셔야 돼요. 대통령 보좌할 사람들이 아니라 지들 기득권 유지하려고 그냥 거기서 여당인 척 하고 있는 유사 국회의원들이에요. 국회의원들도 아니 사실 가짜란 얘기죠. 그러면 저런 것들을 믿고 대통령 정치를 하실 겁니까? 싹 다 걷어내버리십시오. 지금 최고위원회 나온 거나 대표 하겠다고 나온 거나 대중에 보면 네? 거기에 괜찮은 사람 있긴 있어요. 네? 좋은 사람도 있는데 제가 봐서는 민영삼 원장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아. 네? 그런데 나머지들 말이에요. 아니 무슨 저 2년제 그 뭐 인하공전 스튜디스 하던 애들 누구 어떻게 국회의원 돼가지고 그런 데를 나오질 않나. 엄마 아버지한테 돈 잔뜩 물려받아가지고 금수저 물고 태어난 애가 고생 한번 안 해보고 뭐 정치하겠다 나서는데 저런 것들을 무슨 뭐 대표원 후보로 내세우질 않나. 이게 무슨 정치할 집단이에요? 윤석열 대통령님 정신 차리시고 다 없애버리세요. 한 명도 당신 뒤에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나를 지켜주는 세력이 아니다. 왜? 아니 거기서 대통령 후보도 못 만들어서 당신을 갖다 대통령 후보로 영입했던 저런 찌질이들이 바로 국민의힘당 아니에요. 이미 없어져야 될, 이미 사라졌어야 될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요, 이 방송 보시면 좀 이 국민들의 말을 좀 새겨 들으십시오.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저 의원들이나 의원 보좌관들, 저자들은요, 국민의 탈을 쓰고 있지만 저것들 역시 의사 국민, 유사 국민들입니다. 가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귀 기울여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런 그 작고 기민한 정보를 하기 위해서 이 공무원의 노조인 전국 공무원 노조, 전공노를 혁파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반드시 실천하셔야 됩니다. 실천하셔야 됩니다. 자, 그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실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이세요. 움직이셔요. 예? 아니 왜 그 젊은 한동훈 장관 혼자 저렇게 동부서 줘야 되나? 이상민 장관 아직 장관에서 물러난 거 아닙니까? 아니 뭔가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연필이라도 깎아야지. 그렇게 물러나시면 안 되지. 그리고 국무총리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한덕수 장관님, 아니 한덕수 총리님, 아니 연세도 많으시고 경륜도 있으시잖아요. 좀 과감하게 드라이브 거는 걸 좀 옆에서 하세요. 뭐 이렇게 점점 빼고 다니세요. 예? 더러운 그 구정물이나 똥물에 손을 안 닫아보시고 그냥 고시 보고 편하게 살으셔서 그러나 왜 그렇게 그냥 비단길 꽃가마 있어야지만 움직이시냔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옛날에 그 박정희가 보여줬던 그런 리더십이 있잖아요. 다리 걷어붙이고 막 개울가루 논밭에 들어가서 농민들하고 같이 일하고 막걸리 한잔 하면서 그 소탈하게 웃으시던 그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이 그리운데 아니 왜 지금의 그 장관들이나 총리 이런 분들은 그런 게 없냔 말이죠. 좀 서울대학교 나오고 고시까지 붙고 했으면은 좀 희생하고 봉사를 갖다가 실천하면서도 좀 해보시라고. 언제까지 맨날 그냥 대접만 받고 그러고 또 살 거예요. 국민 앞에 몸으로 실천하는 봉사, 국민에게 진심이 전달되는 위국 헌신의 그 서비스, 그런 걸 이제 국가의 그 주요 보직에 계신 분이 목민관으로서 좀 몸소 실천을 해 주십시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신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또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